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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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의사이면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의 소장 김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 연구원이자 태알코올 증후군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가이드 책의 번역자 오서연입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하시고 예방교육에 힘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태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좋지 않은 환경, 즉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에 노출이 되면 그를 접한 태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사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같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 3년 전부터 한국기독여자절제회에 대한기독여자절제회에 김정주 회장님과 함께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예방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것은 태아기에 알코올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기형, 안면 기형이나 정신지능 지체와 그다음에 IQ의 감소 등 여러 가지 기형을 유발하는 일련의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술의 해독을 알려서 가임기 여성들이 술을 끊게 금주할 수 있게 하고 또 알코올 중독 여성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이 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신한 다음에만 술을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금주를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경우에도 알코올에 의해서 정자 활동성 등이 감소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모두 금주를 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유전자 변형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신하기 최소 몇 개월 전부터 금주를 해야 될까요? 워낙은 임신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금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금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발견이 되고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3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한 1% 정도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까지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중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한 12%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런 여성 13명 중 1명 정도에게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나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납니다. 현재 이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들이 따로 또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는 아시아 최초로 작년에 설립된 것으로서 저희는 교육팀, 연구팀, 진료팀으로 나누어서 태아 알코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팀을 3개로 나눠서 진행할 만큼 위험한 증후군인가요? 태아 알코올 예방증후군 연구소에서 하는 태아 알코올의 예방은 100% 완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그 태어난 아이는 과잉 행동 장애나 주의집중 이상 또는 지능이 60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 얼굴 모양이 이상한 안면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평균 사망하는 나이가 34세이고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할 확률이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태알코올 증후군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실험한 워싱턴 대학교의 코호트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태알코올 증후군 환자의 약 80% 정도는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험이 있고, 또 60%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절도나 도둑질, 범죄 등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12에서 20% 정도는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 수용시설에 입원하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음주한 산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임신을 할 때 모르고 술을 마시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산부가 자책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면 태아한테 2차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책을 하기보다는 나머지 임신 기간 동안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 결과 임신 1분기에는 음주를 마실 경우에 태알코올 증후군 아기를 낳을 확률이 5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임신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전체적으로 계속 음주를 할 경우에는 태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낳을 확률이 65배 이상 증가합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은 반드시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혹시 소주나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알코올은 산모의 혈액에서 태반을 거쳐서 바로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태아는 일반 성인들이 성숙해진 상태에서 알코올 성분을 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아직 그런 장기들이 미성숙한 상태여서 태아의 경우에는 한 잔에 소주나 맥주 이러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마실 경우에 분해를 하는 효소가 없기도 하고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를 한 임산부는 더 이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꼭 금주할 것을 권합니다. 혹시 연구소에서 따로 시행하시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형아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산부인과 교실 소속 연구소로서 임신 중에 알코올 섭취뿐만 아니라 흡연, 간접 흡연, 과도한 카페인 섭취 그리고 미세먼지가 조산이나 기형아 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가임 여성과 남성들에게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태아 알코올 예방 증후군의 연구소의 최종 목표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100%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서는 말라리아나 결핵 등이 있는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를 활동하는 것을 WHO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분명히 100%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임산부는 제가 진료를 할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주를 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진단과 치료를 하면서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분명히 공동체가 함께하여 태아알코올 예방 증후군을 100%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처럼 특별히 또 조기 교육을 해서 청소년기의 학생들한테 심각성을 알리고 금주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100%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산모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임신 3개월부터 부부가 함께 반드시 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임신 내내 동안 또 모유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 자녀를 키울 때 지속적으로 금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와 연관된 태아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에 연락을 하면 상담 및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저희들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태아알코올 증후군과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가이드라는 책은 워싱턴 대학교의 앤 스트라이스구스 박사가 작성한 책이고, 이 책을 제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진단법과 증상들,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미 우리 사회에는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과 지역 사회, 그리고 학교가 공동체로서 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알리는 책입니다. FAS가 뭐의 약자죠? Fetal Alcohol Syndrome, 태아알코올 증후군의 약자입니다.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의 모체가 되는 세계 기독교 여자절제회는 1883년 미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정폭력이나 술, 담배, 마약 등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여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단체입니다. 우리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는 1923년 팅링 선교사님, 영국에서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신 팅링 선교사님에 의해서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UN 최초의 NGO 단체이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술, 담배, 마약 중독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겠죠.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구하기 위해 술, 담배, 마약으로부터 저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더불어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술, 담배,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술, 담배, 마약의 중독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태아알코올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선물로 절제하는 능력을 받아서 중독을 이기는 바로 그것입니다.